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최고의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더그 레모브라는 미국에서 교육 혁신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다양한 혁신적인 교수법을 이렇게 62가지 정도를 담은 매뉴얼이라고 해서 한번 제가 교수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게 정확한 언어로 말하기라는 그런 챕터였어요. 이 챕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번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사회 계층에 따라서 쓰이는 언어가 어떻게 다른가를 통계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의 방식을 한정어와 정밀어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층별로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한 건데요. 한정어는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잘 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언어에서는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정확한 어떤 명사가 쓰이는 게 아니라 이, 그, 저 그런 것들이 많이 쓰는 거죠. 아, 그거 있잖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되게 너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모호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이 아닌 사람이 보면 그 대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정밀어는 대명사를 쓰지 않고 명사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상황을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의사소통을 하는 서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정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럴 때 쓰는 언어가 정밀어가 되는 거죠. 이 실험에 대해서 잠깐 묘사를 하자면 번스타인은 중산층 이상의 계급 의 자녀들과 그리고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로 두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동일한 두 컷의 장면을 보여줘요. 첫 번째 컷은 소년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유리창을 깨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컷은 화가 난 어떤 주민이 나와서 이 얘들을 막 이렇게 혼내키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는 대사나 또 다른 지문이 없고 단지 이 두 컷의 화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두 집단에서 어떻게 그 장면을 묘사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두 집단에서 그 장면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집단일까 맞춰보세요. 1번이에요. 얘가 이걸 차서요. 저리로 갔어요. 2번 집단입니다. 두 소년이 공을 차고 노는데 그중 한 아이가 우연히 공을 이웃집 창문에 차버렸어요. 이웃이 밖으로 나와서 소년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어느 집단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첫 번째는 한정어로 그 상황을 설명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정밀어로 그 상황을 설명했죠. 아마 어느 집단인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번스타인의 실험 결과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한정어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중산층 이상 자녀들의 경우에는 정밀어로 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대요. 그리고 번스타인은 계층 간의 이동이라든지 장래 성공 여부와 정밀어 사용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영국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밀어를 사용하는 경향성을 발견했고요. 정밀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금세 알아봤다고 해요. 제가 이 정밀어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에서 말하길 정밀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에서 쓰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읽는 순간 저희가 쓰는 논문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논문을 쓰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을 명확한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정밀어 사용, 그리고 정밀어를 사용할수록 우리의 사고도 더 정밀해진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대학 언어와 정밀어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자면 한번 들어보세요. 정밀어의 한 가지 종류가 대학의 언어이다. 이는 학문적인 대화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문법적으로 정확해야 하고 내용도 대학 강의실에서 오갈 만한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대학 강의실에서 소설을 읽고 토론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것도 가정하지 않는다.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의 저자와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의식적으로 형식화된 어법을 구사해 맥락을 온전히 전달하고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게 이 책의 13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우리가 비슷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대충 알죠. 이게 어떤 내용이고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그 맥락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제 논문 심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때로는 저희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제 논문을 심사하시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제 논문이 온라인상에 퍼블리시 되면 제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분도 제 논문을 읽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이 논문에 대한, 이 연구에 대한 맥락이 전혀 없으신 거죠. 이분에게 제 논문의 어떤 맥락을 온전히 전달해야 되는 그 의무가 논문의 작성자로서 저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논문 쓰는 과정이라는 게 한정어로 되어 있던 걸 정밀어로 바꾸는 작업인 거죠. 한정어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뭔가 모호하고 너와 나만 알고 있고, 아니면 나만 알고 있던 어떤 모호한 내용을 이걸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수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받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정밀하게 표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정밀화되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 머릿속도 명확하게 뭔가가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지 않고 구분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저 스스로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처음에는 모호하게라도 표현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쭉 진도를 나가면서, 그게 진도를 나가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내가 좀 더 명확해진 관점으로 다시 처음을 들여다보면 모호한 부분들이 드러나거든요. 그걸 다시 조금 더 명확하게 바꾸는 거죠. 그렇게 또다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와보면 더 명확해진 나의 눈에는 그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호한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여러 번 거치면서 모호했던 것들이, 형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맥락도 더 맞아가는 과정이 바로 논문 쓰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 최고의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게 원래 이런 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 책이 호응이 좋아서 여러 번의 어떤 연구를 더 덧붙여서 버전 2.0이 나왔어요. 저는 이 최고의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2.0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저자는 더그 레모브라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정확한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 챕터에 대해서 저희가 쓰는 논문과 너무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는 정확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연습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자면, 적용하자면 정확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정확성에 필요한 요건은 정확한 문법, 그리고 완전한 문장,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가 되는 거죠. 네. 문법이 가능한 한 정확해야 되고요. 주어 수어가 맞고, 그리고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이 완결되어야 돼요. 그 완결된 문장 자체가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거니까는요. 그리고 목소리 또한 또렷하게. 네. 그것은 내가 이미 안에서 많이 정리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것을 여러 번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말하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확신이 스스로에게 다시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도 연구를 하실 때, 그리고 논문을 쓰실 때,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나 교수님께 말씀드릴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